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연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9조 승인의 취소인데요.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승인 취소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 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자, 1호가 뭐길래? 자, 1호를 볼까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취소. 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는 없지만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죠. 2호, 3호, 4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7조 3항을 위반해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통해서 업무 제한이나 정지가 따르겠죠. 자, 8조 1항을 위반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철도 운영이나 철도 시설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8조 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정조치는 제가 여기 또 표시해 놨는데요. 14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받고 14일 이내에 어떻게 시정 조치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다 한 상태에는 며칠 이내에 그런 거 없습니다.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1항에 따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국토부령 제7조 안전관리 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철도 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 제한 정지 등의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 이 별표 1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제7조와 관련된 규칙에서의 별표 1번 안전관리 체계 관련 처분 기준. 자, 일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에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자, 올해 걸렸다고 해서 올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간, 작년 또는 재작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같은 위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 관련 위반이면 출입문, 또 안전문, 다 같은 위반 행위. 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이 있고 또 그 처분 후 다시 위반 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목에 따라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가처분 차수, 즉 이 과목에 따라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2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차수를 선택을 한답니다. 다음 차수로 한다. 또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를 때는 무거운 쪽, 그리고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업무 제한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대 2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게끔 그렇게 하겠다. 자, 라목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 기준에 따른 업무 제한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처분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도 할 수 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감경시킬 수도 있네요. 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야, 오류 이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좀 불쌍하잖아. 그때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인정됐어. 그럴 때도 감경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업무 제한 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개별 기준에 따른 업무 제한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는 그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자, 가중처벌로 늘릴 수도 있고, 자, 조금 더 이게 정상 참작을 해서 2분의 1로 감경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다만 법 9조 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상한선을 넘지는 않게끔. 자,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서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일단 그 위반 행위가 공중파를 타서 9시 뉴스에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계속적으로 뉴스화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가중할 수밖에. 또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중. 자,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업무 제한 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개별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됐듯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조건 승인 취소입니다. 승인 취소. 그러나 이제 그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한 경우가 있네요. 한 번 걸렸어요. 1차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10일. 자, 2차 또 걸렸어요. 이때는 업무정지 20일. 3차 또 걸렸습니다. 이때는 업무정지 40일. 10일, 20일, 40일 2배 곱하기 2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일, 20일, 40일, 80일은 4차 이상 위반일 때는 업무정지 8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5차는 없네요. 5차는 아마 4차 이상 위반으로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법 7조 3항을 위반해서 변경 신고를, 여기는 변경 승인이고 여기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신고는 뭡니까? 뭐랄까, 조금 경미한 거는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을 해버렸네. 한 번 걸렸어요. 1차 위반일 때는 경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에 경고합니다. 또 걸렸어요. 2차. 그럴 때는 업무정지, 업무제한 10일. 3차 이상 위반일 때는 업무정지 20일. 4차도 업무정지 20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변경 승인에 대한 부분과 변경 신고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니 변경 승인의 약 2분의 1 정도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걸렸을 때 그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법 8조 1항을 위반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서 철도 운영이나 철도 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거 중요하겠네요. 자, 이런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첫 번째,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에서 3명 미만일 때는 업무정지, 업무 제한 30일, 3명에서 5명 60일, 5명에서 10명 120일, 10명 이상일 때는 180일 업무정지. 와, 자, 만약에 코레일이 이런 경우를 발생해서 업무정지 30일, 180일에 해당한다면 심각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라 중상자 수가 5명에서 10명일 때 업무정지 15일. 그 다음에 10명, 30명, 30일. 30명에서 50명 미만 60일. 50명에서 100명 미만 120일. 100명 이상일 때는 180일. 자,
중상자수입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중상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이 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 피해액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철도 사고 또는 운행 장애로 재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때는 업무정지 15일, 2배로 나가네요. 10억 이상 20억 미만 30일, 20억 원 이상일 때는 60일. 자, 이거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 보는 학생들은 철도 안전법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 이제 별표들 있잖아요. 다 외웁니다. 안 외울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우지 않으신다면 이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 제8조 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혀 이행하지도 않고 있었어. 이행해라. 1차 걸렸어요. 1차 위반일 때는 업무정지 20일, 2차는 40일. 자, 이것도 곱하기 2네요. 3차는 80일, 4차 이상 위반은 160일.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고가 참 중요한데요. 철도 안전법에서의 별표에 나오는 비고는 여러분들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망자란 도대체 사망자는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나 볼까요? 철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고로 인해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게 사망자구나. 자, 중상자란 철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4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여기서는 의식불명이나 시력 상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합니다. 같은 사고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다 사망자고, 중상자는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특히 7일 이내에 24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그런 상해를 받은 사람, 게다가 거기에 의식불명, 시력 상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된다. 자, 그리고 재산 피해액이란 시설 피해액, 즉 인건비, 자재비 등을 포함시키고, 또 차량 피해액, 인건비, 자재비 등을 포함된, 또 운임 환불 등까지 포함해서 직접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새롭게 또 신설된 구조의 2,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에서 언급된 제1항의 구조 1항에 따라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가름해서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자, 앞에서 이 별표에 나와 있던 이 업무정지 30일, 60일, 120일, 180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업무정지 180일이면 얼마예요? 6개월 정도 되는데, 자, 6개월 동안 서울교통공사 2호선이 서울교통공사 3호선이 또는 코레일의 1호선이 코레일의 4호선이 전혀 운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업무 제한이나 정지에 가름해서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 내라. 업무 정지할래? 과징금 낼래? 자, 나 진짜 업무 정지할래? 그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과징금과 과태료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반했을 때 그냥 부과하는 겁니다. 자, 과징금과 과태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방법, 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철도안전법을 보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데 특별하게 과징금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철도 종사자, 사람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과태료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대통령으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안 하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징수하겠다. 자, 그럼 국세 체납 처분은 뭐냐? 국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말합니다. 자, 코레일이 과징금 30억을 내야 되는데 또는 과징금 10억을 내야 되는데 자꾸 안 내고 기한까지 안 내고 자꾸 그 기한을 넘기고 있다. 그럴 때는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겠다. 오, 셉니다. 자, 시행령, 대통령령 제6조 안전관리 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 기준. 자, 과징금, 과태료, 철도 종사자,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기관에 관련된, 그리고 또 과징금이나 면제 또 뒤에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9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일과 같다. 자, 시행령, 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나오는 별표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안전관리 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 기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그 가중된 부과 기준은 여기도 역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또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 즉 부가 처분이 둘 정도 있었을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더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처분 내용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 각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도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여기도 역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빨리빨리 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다가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네. 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또 위반 행위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경우,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도 늘릴 수도 있다. 앞에서는 금액을 감해 주는 거고 이번에는 금액을 가중하는 거고, 자, 어느 때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서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이랑 똑같죠. 자,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와우, 이럴 때는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 정도, 위반 행위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자, 개별 기준을 보니까 자, 단위가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자, 위반 행위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했어요. 자, 앞에서도 있었는데, 자, 이때는 얼마냐? 1억 2천이네요.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2천만 원. 또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10일이죠. 10일 업무 정지를 하느니 1억 2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겠다.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2억 4천, 여기도 곱하기 2네요. 3차 위반했을 때는 4억 8천, 4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9억 6천. 자, 이렇게 곱하기 2를 합니다. 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했어요.
1차 위반했을 때는 경고, 2차 위반은 1억 2천, 3차 이상은 2억 4천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서 철도 운영이나 철도 시설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자, 사망자 수가 1명에서 3명일 때 3억 6천, 3명에서 5명일 때는 7억 2천, 5명, 10명 미만은 14억 4천,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21억 6천. 야, 어마어마하네요. 자, 철도 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가 5명에서 10명일 때는 1억 8천, 또 10명, 30명은 3억 6천, 자, 30명, 50명 미만은 7억 2천, 50명, 100명 미만은 1억 4천, 14억 4천, 100명 이상일 때는 21억 6천. 자, 여기가 100명 미만, 중상자 수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사망자 수 10명 미만이 21억 6천이네요. 가장 센 것 같아요. 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5억에서 10억 미만은 1억 8천, 10억에서 20억 3억 6천, 20억 원 이상일 때는 7억 2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데 한 번 걸렸어. 2억 4천. 2차 위반 4억 8천. 곱하기 2입니다. 자, 9억 6천, 19억 2천. 그래서 가장 이 과징금이 큰 것이 21억 6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반복됩니다. 사망자란 철도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중상자란 철도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최초 진단 결과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 피해액이란 직접적인 손실액을 말하고요. 자, 위표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사망자, 중상자,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 와, 셉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제9조 2의 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유, 당연하죠. 아유,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자, 위표 및 제4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이 해당 철도 운영자 등의 전년도, 즉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말하는데,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이런 기준이 있네요. 자,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 제7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납부. 자,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해서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자, 통지를 받은 자는,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네요.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간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우리 20일 앞에서도 또 봤죠. 도시철도법 나올 때 20일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철도법 나올 때 시도지사와 또 지역의 철도 운영자와 협의할 때 20일 이내에 의견을 줘야 되죠. 자,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야. 그러면 그 잠시 소강 상태인지 아니면 비가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그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내줘야 되죠.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이 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징금 수납기관이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코레일에서 21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하라는 거네요. 자, 제9조의 3,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운영자 등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자, 철도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 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요즘은 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보다 예방 안전, 그죠? 또 의료 쪽에서도 예방 의료라고 부르죠. 병이 발생했을 때 이걸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도 사고 난 뒤에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미리 방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 같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자발적 안전관리에 대한 수준 평가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해서 제8조 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3항에 따른 시정 조치 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죠? 정기검사도 하고 수시검사도 하고 또 좀 리덥지 않은 게 있으면 시정조치 명령도 내리고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시행규칙이 나오겠죠. 국토교통부령. 자,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및 기준 등 나오네요. 자, 여기서 철도 운영자 등이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철도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는 2호를 제외하고는 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자, 사고 분야는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났는지, 그 다음에 철도 안전사고가 몇 건인지, 운행장애 건수, 이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망자 수가 아니라 사상자 수입니다. 사상자 수. 자, 그리고 철도 안전투자 분야, 즉 철도 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은 요 철도 시설 관리자는 제외시킨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안전 분야는 이 안전 성숙도 수준, 정기검사 이행 실적 등 이런 것들을 보겠고,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자, 이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말, 2월 말, 5월 말을 앞에서 봤어요. 지금은 3월 말이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앞에서 10월 말이 뭐였죠? 10월 말은 안전에 관련된 안전종합계획, 철도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어떤 시행계획을 내년도 시행계획을 10월 말까지, 올해 10월 말까지 해야 되고, 2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시행에 따른 추진 실적들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5월 말은 또 뭐가 있었죠? 5월 말은 안전투자 공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내년 3월 말까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안전투자에 대한 수준평가를 내년 3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자, 숫자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아, 여기는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하네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 운영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 운영자 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또 부산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이렇게 되겠네요. 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역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자, 구조의 4, 법 제9조의 4,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에 구조 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서 철도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뭐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뭐 기분은 좋죠.
자, 요 1항에 따라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로 지정받은 자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차량, 철도 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의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표시를 한답니다. 자,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 차량, 철도 시설이나 관련 문서의 우수 운영자로 이거를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사망을 위반해서 우수 운영자도 아니면서 우수 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거 듣고 또 괘씸죄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역시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으니까 이 시행규칙을 보면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 대상 등, 자, 이런 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의 등급인 철도 운영자 등을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로 지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철도 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정기검사도 매년 1년에 1회 있으니까 정기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최상의 등급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는 1항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를 사용해야 된다.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네요. 정해져 있네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포상 등의 지원을 해야만 한다 하면 딱 좋겠는데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포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 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자, 구조의 안전법 구조의 5 우수 운영자의 지정 취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걸렸네요. 걸렸어. 자, 거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예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했길래 승인까지 취소가 됐나. 자,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도 자, 그 우수 운영자 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의 구조의 2 철도안전 우수 운영자 지정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구조의 4와 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계산착오, 자료의 오류, 이런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의 등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취소 이렇게 또 계산이 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구조 3항을 위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그죠, 자기 마음대로 더 예쁘게 더 눈에 튀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툴이 있는데 그 고시된 대로 해야지. 이렇게 또 안 할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그 2장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정신없죠?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AI? 로봇?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이 내용들이 철도 운영자 또는 철도 시설 관리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성격상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철도 운영 기관들은 저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도 받고 또 승인 취소도 되고 그 다음에 저런 또 업무 정지를 가름해서 과징금도 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3장 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인데요.
제 3장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철도 차량 운전면허, 즉 기관사 면허 따는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또 3장에 잔뜩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기관사로서의 역할, 또 관제사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1장에 이어서 2장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장 들어갈 겁니다. 3장. 근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빨라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는 가급적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가 가끔씩 꼬이면서 또 말에 오토바이를 달았듯이 다다다다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지금보다도 더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공부는 듣는 거로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그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는 거의 50독을 하라고 제가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야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뭐 자격증 안 따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여러분들한테도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철도 안전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